뉴스토마토가 야심차게 준비한 코너죠. 정치하는 언니들. 전예현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정책본부 부본부장, 박수빈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공보단 청년 부대변인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부대변인님은 제가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여기 처음 나왔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첫 번째 이슈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투더 베이직, 조기 대선의 시작입니다. 조기 대선이 왜 시작됐는가, 이게 주제인 것 같은데, 일단 국민의힘이 오늘 오전에 당헌 개정안을 의결을 했는데, 내용을 보면 대통령의 당무 개입을 차단한다, 이게 골자입니다. 친한계에서 개파 불용 조항 신설에 반발하기도 했다라고 하는데요. 국민의힘의 입장은 일단 당정 관계를 재정립하는 게 이제 약속의 출발선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부장이 어떻게 보셨어요? 예, 일단 당원 당규는 우리나라로 비유하자면 헌법 같은 것입니다. 당에서 앞으로 어떻게 가겠다라는 취지로 당원 8조를 지금 국민의힘이 개정했다라고 하는데요. 공천과 인사를 비롯한 주요 당무에 대통령의 개입을 금지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저는 좀 아쉬운 것은 뭐냐면, 이 내용 자체만 보면 굉장히 그럴싸해 보이는데, 이 국민들이 보기에 국민의힘이 이 시점에 갑자기 이렇게 발표하는 것이 선거용 이벤트로 보이지 않을까 좀 우려가 되네요. 왜 그렇느냐? 첫 번째, 국민의힘은 전력이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결국은 탄핵이 되었단 말이죠. 그때 혹시 국민들 기억하십니까? 큰절하고 울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때도 수직적 당정관계, 대통령을 왕처럼 떠받들고 국회에서 할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결국은 이런 사태가 왔다는 목소리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계엄에 이르는 과정과 계엄 이후에 국민의힘이 보여준 태도를 보니 오히려 더 심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처절한 반성 없이 당원만 갑자기 이렇게 고친다, 그것도 대선을 일주일도 안 납히고 한다?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거 책임 회피하려고 그냥 내는 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네. 비유를 한번 해볼까요? 네. 어떤 회사에서 사장이 갑자기 총을 들고 와서 직원들을 협박했어요. 그런데 그 사장으로 뽑은 임원들이 뭐 사장님이 알아서 회사 나가겠지 하다가, 사장이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그냥 나가서 나는 다음 사장 누구를 지지한다 이러고선 갑자기 그 회사에서 직원보호 대책을 만들겠다고 발표하면 그걸 국민들이 믿겠습니까? 하면 한 회사에서도 이러면 여론이 빗발칠 텐데, 국민의힘이 최근에 보여준 태도를 보건대 이 내용의 진정성이 많이 떨어진다, 좀 아쉬움이 많이 듭니다. 근데 저는 한편으로 이걸 보면서 지난 정권이 당무 개입을 했다, 대통령이 그걸 인정하는 꼴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긴 했습니다. 부대변인님 어떻게 보셨어요? 네, 전 타임머신 탄 줄 알았어요. 지금 대통령 선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당내 선거를 하고 있나, 김문수 후보는 지금 당대표인가,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지금 김용태 비대위원장 세워놓고 각종 뭐 개혁안을 내면서 좀 위장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봤을 때는 이게 지금 대통령 선거에 필요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대선, 전당대회 내지는 그 앞에 이미 했었어야 되는 일을 뒤늦게 수습하는 모양새라서 좀 약간 우습기도 했고요. 오히려 지금은 새로 될 대통령과 당 내의 관계를 정리한다기보다는 이미 탈당했다고 주장하는 윤석열 씨와의 관계를 어떻게 정리할 건지도 제대로 안 돼 있는 상황에서 네. 무슨 소리를 하는지 조금 이 상황 판단이 안 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국힘이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한 이 발언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 여당이 권력 앞에 침묵할 때 비극이 싹 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행보로 봤을 때 이제 여당이 이제 권력에, 이제 국민의힘이 권력이 무서워서 침묵한 게 아니라 그 등에 업고 이제 이용하기 위해서 침묵했던 게 아닌가라는 비판이 있을 수 있거든요. 권력 앞에 침묵한 정도가 아니라 권력과 손을 잡아서 간신배 정치를 한다라고 그렇죠. 비판받았던 일부 인사들이 지금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 캠프의 선대위원장이다라는 비판이 빗발치고 있기 때문에 즐겨야죠. 이렇게 국민의 쓰는숨을 유발하는 정치를 그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제 강원도를 비롯해서 선거 현장 갔다 왔는데요. 자영업자분들이 정말 이러다 망한다라고 하세요. 이거는 뭐 진보, 뭐 보수 이런 거에 문제가 아니라, 내란 사태 이후에 경제가 너무 파괴됐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 오히려 호가호위하는 거 보니까 가슴이 타들어간다, 이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국민의힘의 대표였습니다. 한동훈 대표 입으로 얘기했어요. 본인에 대한 체포조가 가동되는 것으로 의심이 된다고. 그런데도 불법 계엄 이후에 계엄 해제에 대해서 망설이거나 심지어 방해하려는 듯한 의혹이 여전히 해소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과거의 일인 것처럼 이것이 말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좀 안타깝습니다. 현재에도 국민의힘은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김문수 후보 역시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서 애매모호한 말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진정성을 얻는 타이밍이 이미 놓쳤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선대위원장을 윤상현, 그러니까 최측근이죠. 친윤계 인물을 발탁한 것도 봤을 때 일단 이 조기 대선이 왜 일어나는지조차를 잊어버린 것 같다라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기본적으로 상황 판단을 못하고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윤상현 의원님을 이 선대위원장을 했을 때 내부에서도 이 조경태 의원을 비롯해서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아주 작은 자성의 목소리가 잠깐 등장을 했는데요. 지금 당에서도 내세우지는 못하고 있지만 여기저기에 정말 압력하고 있다고밖에 말할 수가 없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심지어는 오늘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뭐 김문수를 지지해달라 이런 또 메시지를 냈다는 얘기까지 나오는데, 도대체 상황 판단이 정말 안 된다. 저는 이 말 이외에는 이 국민의힘은 준비도 안 됐고 상황 판단도 안 됐고 내란에 대해서 해소할 준비도 안 돼 있는데 도대체 뭘 하자는 건지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 정도면 김문수 후보 캠프는 김문수 캠프라고 할 게 아니라 윤석열 캠프라고 불려야 그렇죠.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선대위원장이라는 게 뭐예요? 이 후보가 어떤 정치를 하려는 건지 정확하게 보여주는 사람들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의 대선 캠프는 보수 진보 상관없이 국민 통합을 이루자, 내란을 종식하는 자는 분들이 모여 있고요. 정말 어떻게 보면 이재명 후보로서는 정말 힘들었던 그 시기에 본인에게 등을 돌린 것이라고 비판을 받았던 정치인들까지 지금 껴안고 있거든요. 그런데 김문수 후보 캠프는 지금 어떻습니까? 젊은 비대위원장 한 명 새겨놓고 대리사과를 시키지 않나, 혹은 내란 세력을 감싸는 듯한 행보를 했던 사람들을 선대위의 주요 자리에 앉힌 거 정말 이거 국민으로서 유감입니다. 같은 청년으로서도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행보가 굉장히 안타깝고 좀 속상한 일이 많습니다. 예. 처음에는 좀 정말로 김용태 비대위원장에게 힘을 실어주고 제대로 일을 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냥 위장 크림으로만 계속 소비하고 있다. 이 나름으로 소신 정치하던 김용태라는 젊은 정치인을 나락으로 보내고 이렇게 더럽혔다. 좀 그런 생각도 많이 듭니다. 이 조기 대선이 계속해서 언급을 드리고 있지만 국민의힘에서 배출한 대통령이 12.3 불법, 위헌 위법한 계엄을 일으켰고 그 때문에 대통령이 파면을 당했고 그래서 이루어지는 조기 대선입니다. 이걸 잊은 듯한 국힘의 모습을 보고 이재명 후보도 최근 한 유튜브에 출연을 해서 숨어있는 내란 책임자들을 다 찾아내 특검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당연합니다. 지금 내란이 아직 종식되지 않았다고 많은 분들이 말하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사실은 윤석열 개인의 판단으로 계엄이 된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 가지 재판 과정에서 드러나는 증언을 보면 군 전현직 인사라든가 국정원 경찰 관계자들도 가담을 한 것을 의심이 받고 있고요. 또 소위 장관으로 일했던 사람들이 지금 재판받고 있고요. 출국 금지 당한 사람들이 있고요. 중요한 것, 국민의힘 일부 정치인들도 계엄 해제를 조직적으로 방해하거나 혹시 동조한 것이 아닌가 의심의 눈길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을 끝내지 않고 그냥 넘어간다면 그게 오히려 그렇죠. 직무유기 아닌가요? 아니 어떤 학교나 제가 어떤 회사 자꾸 비유하냐면은 어떤 학교에서 어떤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돌아가야 될 물품을 도둑질하거나 횡령하거나 그랬다면 그 선생님을 할 자격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한 나라의 명운을 건 내란 문제에 대해서 동조하는 사람이 있다면 당연히 밝혀서 처벌해야 되고요. 정말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 정부에 있었던 사람 중에는 과연 동조한 사람이 없었겠느냐. 그런 부분도 사실 다 밝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다시는 이런 세력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발본색원을 해야 되는 거고, 중요한 것은 시스템적으로도 이런 불법 계엄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안을 마련해야겠죠. 저도 일단 부장님 말씀에 동감을 하는 게, 지금 내란이 일어났는데 조기 대선 후에 만약에 새 정부가 드러난 다음에 이 내란 관련 종사자들에 대한 이 처벌이라든지 그 뭐 진실 규명이라든지 이런 걸 안 해버리면 다음에 또 일어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럼 명백하게 어떤 사람들이 이거에 내란에 동조를 했고 어떤 죄를 지었으며 얼마큼 처벌을 받아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의미에서 이재명 후보가
김문수 당선이 내란 세력의 귀환을 의미한다라고 이제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어떻게 네. 보셨어요? 정말 타당한 말씀이고 지금 대선은 내란을 정식하고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는 과정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불법 계엄을 조기에 정리를 할 수 있었던 것도 군인들이 나왔던 청년 군인들이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았던 것도 의미가 있었다고 헌법재판소가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과거가 현재를 구했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5.18 민주화 항쟁 때 제대로 된 처벌 그리고 우리가 오랜 동안 그 과정을 밟아오고 교육했고 그 문제들을 교육해 왔기 때문에 오늘날의 불법 계엄에 대해서 잘 막아냈고 시민의 힘을 보여줄 수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이번에 12.3 내란의 경우에도 이 과정에 어떤 사람들이 개입했고 무엇이 문제였고 어떤 행위를 하면 안 되는지를 명명백백하게 밝히지 않으면 반복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헌법에 그 정의가 뭐 규정이 없어서 뭘 어떻게 보면은 못하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역사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네, 듭니다. 오늘 이제 강원 충북에서 있었던 유세 현장에서 내란 꿈도 못 꾸게 하는 게 바로 극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오늘이 아니라 어젠가요? 이재명 후보가 이제 내란 특검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을 한 건데 당선되면 내란 특검이 구체화될 것인지 어떻게 보세요? 저는 구체화돼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는데 어떤 범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제대로 처벌하지 않고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는 것은 그 범죄를 용인하는 것이고 더 큰 범죄가 자라는 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반드시 이런 특검이 필요한 것이고요. 이재명 후보가 이런 말 했거든요. 김문수 후보가 당선된다는 것은 내란 세력의 귀환을 의미하는 것이다. 맞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선대위원장이라던가 주요 인사들 보면 다 계엄 해제하는데 미적지근하게 있거나 심지어 윤석열 내란 수계가 헌법재판소에서 그 파면되는 과정에서도 감싸는 듯한 모습을 보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헌정수호 세력이 정말 다 뭉쳐서 이번 선거를 꼭 이겨야 되는 이유는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정말 바로 잡기 위해서고 또 하나 선거가 끝났으니까 그럼 다 됐다? 뭐 어느 진영이 이겼든 상관없이 그냥 옛날 일은 묻고 가자. 이거는 우리 후손들한테 역사적으로 우리가 죄를 짓는 겁니다. 과거의 친일 세력이라던가 전쟁 범죄 세력에 대해서 처단하지 못했기 때문에 굉장히 아픈 역사를 우리가 갖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거든요. 미래 세대를 위해서도 내란 세력에 대한 특검과 누가 어느 정도 존재했는지까지 밝혀서 오히려 우리가 뿌리를 뽑아주는 것이 미래 세대를 위한 또 책임이기도 합니다. 근데 일단 상대 이제 측에서는 뭐 국힘이라든지 여당이라든지 지금은 여당이 아니죠. 네. 김문수 후보라든지 이쪽에서는 정치 보복 프레임을 씌우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정치 보복이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정의를 다시 찾는 과정 중에 하나인 거잖아요. 네, 어떻게 맞습니다. 보세요? 검찰을 동원해서 어떤 것을 하지 않고 특검을 하자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특검이라는 건 정치적인 합의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단독으로 밀어붙이기도 어려울 뿐더러 어떻게 보면 국회에서 합의하에 법률로서 특검을 도입하고 그 범죄의 범위를 정하고 국민의 합의의 지지를 받아서 진행하자는 어떤 정치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을 대통령이 된 우리가 만약에 여당이 된다면 여당이 검찰을 동원해서 어떤 뭔가를 수사하고 예전에 윤석열 정부가 했듯이 먼지털이식으로 뭔가를 전방위적으로 한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정확하게 내란과 관련된 부분에 한정해서 정치적인 합의에서 특검을 도입한다는 게 어떻게 이게 정치 보복이 될 수 있는지 알 수가 없고요. 굉장한 정치적인 국민적 지지를 받는 특검이 될 거다. 그리고 네. 지지받는 인물을 특검으로 세우면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말씀 한 가지만 더 드리고 싶은데요. 국민의힘에서 만약에 일부 정치인들이 내란에 동조하거나 계엄 해제를 방해하는 데 있어서 행위를 했다면 그건 역시 반드시 수사해서 그에 대한 책임을 지겨야 됩니다. 만약에 정치인이라고 해서 수사를 안 한다면 그거야말로 특혜 봐주기 아닙니까? 저는 그런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끊이지 않는 설화인데요. 이준석 후보의 혐오 발언만큼이나 뜨거운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게 유시민 작가의 논란입니다. 김문수 후보 아내인 설란영 씨에 대해서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 이런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 발언에 대해서 또 어떻게 보셨는지.
저는 지금 우리가 이제 대선을 앞두고 굉장히 서로 격렬해져 있는데 말 한마디 언행 한마디를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어떤 의도든 특정 집단에 반발을 사거나 모욕감을 준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저희가 정치인으로서 더 섬세하게 혹은 특정 정치인을 지지하는 사람으로서 더 신중하게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재명 후보가 이제 금방 발언을 했네요. 그 유시민 작가의 발언 부분에 대해서 부적절한 표현이었던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했는데 어쨌든 윤여준 선대위원장께서 오늘 이제 당원들이라던가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마지막까지 겸손하게 우리가 말하나 행동하나 조심하자라는 취지였는데 맞습니다. 사실 이 내란을 막아주시고 계엄 사태에서 정말 민주주의를 지켜주신 것은 민주당 정치인들만 해서는 안 되는 거였고요. 그 시간에 한밤중에 달려나서 정말 탱크를 몸으로 막아주시고 윤석열 파면 과정에서 길거리에 같이 앉아서 집회를 주도해줬던 시민들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호남에서 비를 맞으면서 큰절을 한 장면이 있습니다. 제가 아침마다 그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심정으로 뛰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마음을 좀 다시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양대 노총이 일단 이제 노조 출신이니까 이 설란영 씨에 대한 뭐 이런 비하 발언에 대해서 유시민 작가에 대한 발언에 대해서 이제 사과하라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발언 어떻게 보셨어요? 당황스럽죠. 지금 사실은 여러모로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준석 후보의 거는 본인이 후보고 전 국민이 보는, 그러니까 무차별적으로 전 국민이 보는 토론회에서 이 조심스럽지 못한 굉장히 잘못된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 후보가 본인이 아닌 유시민 작가의 발언을 동급으로 놓고 이쪽이나 저쪽이나로 양비론을 피는 거는 좀 부적절하다는 생각은 듭니다만 어쨌거나 이 유시민 후보는 우리 진영에서 굉장히 존중받고 또 영향력이 있는 발언자시기 때문에 아마도 본인의 어떤 개인적인 관계나 또 고민들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됐겠지만 조금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우리끼리 하는 얘기에서 그런 좀 실언이 나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민주당 측에서도 발언 하나하나에 좀 조심해야 한다 이런 자중의 목소리, 경고성 목소리도 나오기도 했고 우리 부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후보가 부적절했다 발언이 이렇게 이야기도 했고 본인이 사과했으니 국민도 용서할 것이다 이런 발언도 했습니다. 그런데 또 이재명 후보 검정고시 동문들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이게 투표 참여 독려 메시지이기도 했지만 시기 자체가 혹시 이제 유시민 작가 논란하고 좀 맞아떨어져서 이것과 좀 의식한 발언이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의 최근 발언 중에서 성남시에서 과일 공급한 이런 사업 얘기하면서 그 정책에는 굉장히 어려웠던 내 삶이 투영되어 있다라는 그렇죠. 네. 발언을 제가 요즘 자주 다시 봅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최근 그 여러 가지 유세에서 강조하는 게 미래 세대에게 지금보다 나은 삶을 좀 꿈꿀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취지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아마 본인이 이제 초등학교 졸업하고 공장에서 일하고 검정고시로 중학교, 고등학교 마치고 대학에 입학했던 그 삶을 아마 다시 떠오르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뭐 시기상 묘하게 맞으니까 그런 거 아니냐는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저희의 생각은 좀 다릅니다. 예, 저의 생각은 좀 다른 이유가 정치는 결국 진정성이고 그 진정성은 본인이 살아온 삶이 투영될 수밖에 없어요. 최근 선거 과정에서 계속 언급되고 있는 것이 청년들과 미래 세대를 위한 희망의 정치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좀 그런 차원에서 저는 오히려 해석을 했습니다. 이 이재명 후보가 검정고시 출신이고 자랑스러운 나의 삶의 자격증이다 이렇게 표현도 했고 또 이제 성남시정 시절에도 보면 이제 본인이 과일을 어렸을 때 잘 못 먹은 것 때문에 네. 이제 어려운 그 가정에게 과일을 좀 전체 다였죠. 유치원 전체 다 아이들에게. 그렇죠. 앵커님 어린 먹기는 먹었어요. 네. 근데 썩기 직전에 네, 과일을 썩기 직전에 아버지가 과일을. 시장에서 주워온 과일. 그렇죠. 그래서 네. 그렇게 신선한 과일을 호수기 돼서 더 공급하는 맛있긴 했을 텐데. 그렇죠. 아. 그런 사업도 네. 벌였는데 그래서 아마 부본부장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진심이 드러나는 그런 발언이었다라고 보신 것 같습니다. 저도 보면서 굉장히 뭉클했습니다. 사실은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시각들이 있고 우리가 중도층에게 소구하는 많은 캠페인들을 하고 있는데 정책적인 부분을 매일같이 우리가 하나씩 발표하면서 준비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재명 후보라는 사람의 인간적인 모습을 더 어필하고 얘기할 필요가 있었고 그런 과정 중에서 나온 메시지라고 저는 보고요. 특별하게 시기적으로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일단
국힘은 계속해서 네거티브를 펼치고 있고 이재명 후보 도덕성에 대해서도 공격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시 당대표였을 때도 이제 악마화 이 작업이 계속 되었었는데 멈추지 않고 선거 때도 이어지고 있다. 그 전략이 라는 분석이 있는데요. 그러면서 김문수 후보가 보수 텃밭에서 TK나 뭐 강원에서 김문수는 감춰야 할 가족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글쎄요, 뭐 제가 김문수 후보의 가족에 대해서는 관심이 별로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김문수 후보 본인은 감추고 싶은 과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정은경 당시 이제 질병관리청장 하셨던 분도 지적을 하셨죠. 8.15 광화문 집회 당시에 2020년입니다. 코로나 확산 위험이 너무너무 컸던 시기예요. 근데 어떻게 됐느냐. 김문수 후보가 당시 거리두기 집회금지 명령 어겼습니다. 대면 예배 강행을 해서 대법원에서 벌금 250만 원형이 선고됐던 겁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벌금 250만 원이니까 가벼운 거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코로나19 상황을요. 일각에서는 준전시 상황에 비유를 할 정도로 국가적 위기 상태였고 전 세계에서도 이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는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런 행동을 해서 벌금형을 받았다? 이건 대통령 후보가 과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는 데 있어서의 자격이 있느냐 여부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다른 본인의 어떤 과거의 행적도 문제이지만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문제제기를 하고 싶고 김문수 후보는 남의 가족 그 문제를 볼 것이 아니라 일단 본인의 과거부터 좀 반성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죽이나 할 얘기가 없으면 맨날 네거티브만 할까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가족 얘기 뒤적거리고 할 시간에 좀 더 미래에 대한 얘기를 했으면 좋겠고 실제로 국민의힘은 대선 준비가 전혀 돼 있지 않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이 선대위원장으로 영 내란 세력들만 계속 집어넣고 있는 상황이어서 심지어 대번인단 하는 분들 중에서도 태극기 집회 열심히 나가던 분들도 많고 도대체가 그런 상황에서 어필할 만한 중도에 어필할 만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본인들의 흠을 감추기 위해서 계속 네거티브를 하는데요. 지금 우리는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고 미래로 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발 국민들 생각해서 그만 그런 징이탄 싸움은 그만하시고 본인이 준비한 얘기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민주당의 조인철 의원 광주 서구 갑의 국회의원인데요. 과방위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이 조인철 의원이 정보통신망법을 개정안을 냈는데 이게 뭐냐면 혐오 표현이라든지 내란 선동 이런 불법 정보를 포함한 그 유튜브라든지 이런 방송 뭐 워딩 이런 것들을 금지하는 그런 법안을 발의를 했는데 국힘이 이걸 어떻게 워딩을 뽑냐면 프레임을 잡냐면 이재명 가족 험담 금지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국민의힘이 과거에는 뭐만 안 되면 이재명 후보 탓이라고 당시엔 야당 대표였죠. 이재명 만물설, 창조설 이런 걸 만들더니 이제는 또 이재명 후보 가족 만물설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이 조인철 의원님이 발의한 법안의 주요 내용은요. 온라인상에서 허위 조작 정보를 생성하거나 유포를 금지한다라는 겁니다. 소위 말해서 국민의힘이 그동안 그렇게 주장하는 가짜뉴스 근절하자는 겁니다. 온라인상에서 그렇게 되면 금지하자는 거고 혐오 표현 규제하자는 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오히려 지금 학부모들이 해달라고 민원 넣고 있어요. 예. 제가 민주연구원에서 일해왔기 때문에 아는데 이 온라인상에서 혐오 표현, 차별 정당화, 폭력, 선전, 선동 좀 어떻게 해달라고 학부모들의 민원이 정치권에 끊이지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국민의힘이 앞장서서 해야 될 내용을 민주당 의원이 발의했으면 고맙다고 해야 됩니다. 더 이상 이재명 만물설 통하지 않는다. 저는 이 말씀 드리고 싶네요. 이 법에는 일단 개정안에는 인종, 성별, 장애, 성적 지향 등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과 폭력을 선동하는 혐오 표현도 불법 정보에 포함을 시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련 신고 조치 시스템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사실 개정안의 내용이 너무 좋거든요. 지금 딱 필요한 안인데. 지금 이렇게 보니까 이거 왜 나쁘지?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말씀하신 이 내용에서 말하는 어떤 거짓 선동, 차별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은 그 구체적인 것이 어떤 게 혐오다라든지 어떤 게 내란 선동이라든지 이 내용을 우리가 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적 합의를 통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은데 과하십니다. 국민의힘은 자꾸 민주당을 어떻게 공격할까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당에서 계속 단일화하자고 애원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대 이준석 후보가 TV 토론에서 한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정확하게 당 차원의 입장을 내시고 그런 것을 막으려면 정치인들이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이게 보다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엉뚱하게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는 쩔쩔매는 듯이 떠받드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민주당 후보들에 대해서는 심지어 뭐 가족 관련해서도 이렇게 자꾸 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러다가 이준석 감싸게 물타기 한다 이런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역풍 분다 이런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나온 이제 의혹 중에 하나가 제가 오프닝에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댓글 부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극우 성향 댓글팀 자손군이 운영되었다고 하는데 이 자손군이 무슨 이제 교육단체하고도 연관이 있고 그 교육단체가 이제 뭐 이렇게 그 학생들을 가르치고 이제 선동하는 그런 데에 쓰였다. 뭐 그런 활동을 했다. 이런 의혹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극우 댓글팀이 김문수 후보 캠프와 또 연관이 있다. 이런 의혹까지 민주당이 내세웠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일단 그 중앙선대위 민주당에서 신속 대응단에서 입장을 냈어요. 리박스쿨 대표 손모 씨에 대해서 공직선거법상 유사기관 설치 금지 등으로 고발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민주당이 의심하는 거는 한두 명이 댓글을 쓴다 이것이 아니라 뭔가 조직적으로 그렇죠. 극우 성향 댓글팀이 가동되는 것 아니냐. 이거 민주주의 공론장을 파괴하는 명백한 불법 행위이고요. 우리는 이런 행위를 민주주의 독버섯이라고까지 부릅니다. 그리고 이 단체 제가 말씀드린 이 단체가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 주선으로 국회에서 무슨 학부모 단체로 위장을 해서 이재명 후보의 교육 정책에 대한 비판 행사도 가득다. 그리고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 참석했다. 이런 지금 논란이 제기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두 명이 그냥 뭐 학생들이 댓글 쓰는 수준이 아니라 정치인들이 관여해서 조직적으로 이런 행사를 벌이고 있는 것이 아니냐 상당히 의심스럽다는 것이고 그에 대해서 김문수 후보와 국민의힘이 만약 관여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입장을 밝혀주시는 게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약간 기시감이 드는 게 국정원 댓글 부대가 네. 떠올라요. MB 정권 댓글 부대. 지금 이제 이 국면에서는 더더욱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인데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이 댓글 부대 자체 기사를 굉장히 꼼꼼히 읽어봤습니다. 아마 언론사가 이제 굉장히 잠입 취재를 해서 내용을 밝혔고 심지어 그 학부모 단체 기자회견에 그 들어간 지 얼마 안 되는 위장 잔입한 기자가 또 같이 기자회견에 서는 정도로 움직였는데 그것이야말로 이 사기를 국민의 대상으로 사기를 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 분명히 명명백백하게 수사를 해야 될 수준에 이르렀다. 언론 보도만 보더라도 이미 수사를 해야 될 수준에 이르렀다고 보고 저는 다른 것보다도 이 단체가 이 댓글 부대를 운영하면서 이 사람들에게 준 자격증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감 내지는 우려 그리고 분노를 정말 금치 못하겠는데요. 어떤 특정한 이 댓글 부대 교육을 일정하게 받으면 자격증을 주고 그 자격증이 있으면 늘봄 교실의 교사로 갈 수 있는 자격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1년차 24년도에 1학년을 대상으로 늘봄 교실이 지금 학생들이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일부의 잘못된 리박 학스쿨에서 가르치는 그런 왜곡된 역사 의식을 가진 교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서 아이들에게 어떤 얘기를 했을지 너무 저는 불안하고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이게 비단 댓글 부대만 문제가 아니고 우리 아이들의 교육까지 역사관까지 침투하고 있다. 저는 굉장히 이 사건은 일파만파로 단지 댓글 부대로만 끝낼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초등 방과 후 자격증을 미끼로 이 리박 스쿨인가요? 그 단체가 운영이 됐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과거에 우리나라가 국정원 댓글 조작으로 정말 한바탕 난리가 난 적이 있었잖아요. 뭐 수사도 되고 재판도 이뤄지고 했는데 말씀하셨듯이 이게 늘봄학교 교사 문제와까지 연관되어 있다면 이거는 정말 조직적 범죄이고 교육적인 민주주의까지 파괴하는 범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철저하게 수사가 돼야 되지 않을까 저는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이 어떤 상태입니까? 이 대선 왜 치러졌어요? 내란으로 인해서 불법 쿠데타 계엄으로 인해서 치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정신을 못 차리고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거나 이런 행동을 뒷받침하고 있는 정치 조직이 있다면 그건 단죄해야죠. 이게 우리 아이들이 이런 행동을 보면서 저는 도대체 뭘 배울 수 있을까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진상규명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또 한 가지 좀 지적을 하고 싶은 게 이제 조정훈 의원실과 같이 이제 합작을 해서 기자회견을 연 거잖아요. 근데 이 단체에 대해서 의원실이
분명히 봤을 겁니다. 어떤 단체지? 이 단체는 무슨 일을 하지? 정말 학부모 교육단체인가를 봤을 것 같은데 알면서도 이런 가짜 기자회견을 한 것인가 아니면 정말 몰랐는가 이것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리박스쿨의 손모 씨가 김문수 후보하고 친분이 있다라고 본인이 그렇게 주장을 한 거라고 하고, 그리고 저는 정말 소름 끼쳤는데 국정원 댓글 조작과 관련된 이른바 알파 팀장으로 불리는 이모 씨가 뭐 김 후보를 돕고 있다 이런 제보가 들어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단순히 몇 명이 모여가지고 방에서 댓글 쓰는 것이 아니라 뭔가 조직적으로 여론을 조작해서 내란 종식을 위한 대선에 개입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내란 세력이 뒤에 있는 것이 아닌가까지 의심까지 들게 하는 행동이다. 이런 의심이 들지 않겠어요? 일단 그 학부모 시민연대 그 기자회견 주제를 보면 워딩이 정치화된 교실을 배움의 장으로 회복시킬 적임자가 김문수 후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지지 선언을 한 거거든요. 누구보다도 정치화를 하고 있죠. 이 지지 선언에 이제 학부모만 참여한 게 아니고 뉴스타파 기자도 같이 참여를 했는데 결혼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 뉴스타파 그 기자가 그 댓글팀 매 한번 찾아가 보려고 잠입 취재를 해서 들어간 김에 그 댓글팀에 소속돼 있으니까 그 기자회견까지 이어져서 간 구조라고 하더라고요. 그 과정에서 그 손모 씨가 그 조정훈 의원실을 국민의힘 당의 사람이 소개해줬다 이렇게 하는 발언도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국민의힘 당 내부에서는 이 조직이 무슨 조직인지 정확히 알았을 것이고 조정훈 의원실도 모를 리가 없고. 그러니까요. 저도 의원실에서 일을 해봤지만 어떤 단체와 기자회견할 때 소개 의원으로 나간다는 것은 그 의원의 정치 활동과 매우 밀접하고 조심스러운 일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검토도 하지 않았다? 그랬을 리가 전 없다고 생각하고 감안하고 위험을 무릅쓰고 그런 행태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의심하고 있습니다. 어떤 세력이 어떤 권력과 결탁을 해서 이런 일을 저질렀는지 말씀하신 대로 댓글을 통해서 여론을 조작하는 행위는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반드시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슈 세 번째 빠르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선 마지막 변수입니다. 이제 막바지로 접어들었고 오늘이 D-Day 3일이고요. 유권자들 관심, 남아있는 변수가 무엇인가에 대한 관심이 큽니다. 일단 막판 설화들이 많이 오고 가고 있고 단일화 이야기는 이제 좀 많이 사그라든 것 같고 도덕성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네거티브로 좀 변질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어떤 변수들이 있는 것 같으세요? 전 투표율이라고 봅니다. 이번에 사전 투표율이 34.74%니까 높은 편이라고 하고요. 근데 마지막에 이제 본투표가 남았습니다. 재외국민 투표율도 굉장히 높았잖아요. 그렇죠. 저는 재외국민 투표율 높은 것에서 느낀 바는 이거 정말 계엄에 대해서 이 내란 사태에 대해서 우리가 종식시키고 심판해야 된다라고 적극적으로 나서주신 거라 생각하고요. 사전투표율 높은 것도 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이번 사전투표는 평일에 이뤄졌다는 거. 정말 유권자들이 절박하게 나서서 행동하는 거. 그래서 본투표까지 이게 가느냐 첫 번째고요. 두 번째의 변수는 저는 민생경제 일꾼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후보님이 지금 마지막까지도 네거티브 하지 않고 계속 경제정책 발표하고 있거든요. 정말 세세하게 나눠져 있습니다. 지역별로, 집단별로 반려인들을 위한 공약까지 정말 잘 만들어서 했습니다. 제가 민지연구원 출신이라 정책을 매일 꼼꼼히 보는데 정말 최선을 다해서 만들었습니다. 국민들을 위한 심정으로 만들었는데 국민들께서 꼭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그냥 종이에 불과한 공약인가 아니면 서민을 위해서 민생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오고 그것을 실적으로 낸 사람이 만든 공약인가를 꼭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문수 후보 한번 꼭 비교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공약집도 비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아있는 변수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모두가 피곤하고 모두가 예민합니다. 그래서 진짜 설화 이슈 말 한마디 잘못하는 거, 행위 한 번 잘못하는 거 이런 것들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국회의 많은 이슈들도 또 우리가 원튼 원하지 않든 많은 일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말씀대로 투표율도 관건인데 투표율 중에서도 특히 지역별로 볼 때 사전투표율의 편차가 상당히 심합니다. 민주당의 지지세가 높은 지역은 많이 높고요. 지지세가 낮은 지역은 좀 낮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얘기는 보수적 유권자들께서 아직 결정을 못 하셨거나 투표를 좀 포기하시려고 하거나 하는 여러 이슈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보수적 유권자분들이 본투표까지 마음을 선정하지 못하고 기다리실 때 그 마음을 얻을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좀 더 고민해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보수가 결집하지 않도록
결집하지 않도록 그런 부분들을 좀 섬세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책과 공약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준비를 한 것 같다. 이런 본부장님 말씀이 있으셨고 투표율이 좀 높아서 국민의 참정권을 행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도 담겼던 것 같습니다. 자, 정치하는 언니들 여기서 좀 마치도록 하고요. 전예현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정책본부 부본부장님, 박수빈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부대변인님 함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공지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6월 3일 오후 6시에 대통령 선거 개표 공개 방송 내란 끝장쇼가 있습니다. 이 토마토 빌딩 지하 1층 토마토홀에서 있는데요. 오후 6시부터 2시간 동안 다양한 뉴스 콘텐츠와 함께 가수들의 공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6월 3일 선거를 하시고 나서 함께 모여서 개표하는 그 상황들, 그리고 앞으로 이제 다가올 그 다음 날이면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서거든요. 다가올 대한민국을 함께 맞이하는 것도 굉장한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이시는 QR을 스캔을 하셔서 이 토마토 빌딩에서 있는 내란 끝장쇼 현장에서 함께 하실 분들 선착순으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시청을 바랍니다. 자, 저희 끝장 뉴스는 내일 오후 4시 5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뉴스토마토가 12.3 내란을 막아낸 시민영웅 1000명 찾기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내란을 막고 탄핵 소추를 이뤄낸 시민영웅 1000명을 찾아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로 기록하고 시상의 본보기로 삼음으로써 민주주의를 더 널리 확산하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이 과정에 직접 참여했거나 참여자를 추천해 주실 분들은 우측 제보하기 QR코드나 아래 메일로 추천 및 제보해 주세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뉴스토마토와 함께해 주실 분들을 기다립니다.